반갑습니다. 행정의 모든 것, 누리행정사 TV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신뢰는 미덕이지만 때로는 징계에 덫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감독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라면 부하 직원을 믿은 것이 오히려 중징계로 돌아오는 신뢰의 덫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팀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 일상인데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서부터 제 책임인지 그 경계가 항상 모호합니다. 이번 주제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특히 경찰팀장님의 사례는 부하 직원의 보고를 수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이 충격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어진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최근 저희가 다뤘던 경찰팀장님 사례가 핵심을 보여줍니다. 팀장님은 중요 사건 담당자였고 팀원의 추가 내사 불필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보고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 확보 지시 없이 만연히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팀원을 믿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수사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즉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된 겁니다. 단순히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가혹하게 들립니다. 정직은 명예와 경력에 치명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정직 1월은 징계 수위가 너무 과했습니다. 저희가 소청 심사를 준비할 때 집중한 것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 바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처분의 무게가 적절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핵심 논리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징계 사유 인정보다는 양정의 적정성에 집중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두 가지 핵심 논리가 궁금합니다. 다른 공직자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이 행위가 고의적인 직무태만이나 개인적인 사익 추구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팀장님의 행위는 바쁜 업무 반경 속에서 부하 직원의 보고를 과신한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부작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죠. 고의성 없는 감독 과실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범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논리입니다. 고의성 여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두 번째 논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참작 사유입니다. 팀장님의 15년 이상 성실한 공직 생활,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환경적 요인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촉박한 보고 기한이나 인력 부족 등을 충분한 감경 사유로 부각시켰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개인의 비위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쌓아온 헌신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근거와 함께 객관적인 참작 요소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직이 감봉으로 바뀌는 것이 흔한 사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2월로 감경했습니다. 정직에서 감봉으로 바뀌는 것은 단순한 징계 수위 변경을 넘어섭니다. 공무원 연금, 승진 제한, 그리고 무엇보다 공직자로서의 명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정말 극적인 결과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감독직 공직자들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크로스 체킹 의무입니다. 보고받은 내용을 서류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특히 진술 번복이나 추가 내사 불필요 보고 등 사건의 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일수록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그 지시를 명문화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기본이지만 책임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독과실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처분이 과다하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퉈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15년 전문가인 누리행정사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누리행정사 TV였습니다.